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황혼 육아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나는 이제 69, 우리 영감은 72.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고 요즘은 파크골프 치러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인데 우리 둘 다 이제 좀 편하게 살까 했더니 며느리가 글쎄 복직을 하는 바람에 내 어깨에 짐이 덜컥 올라앉았다네. 우리 며느리 지혜 38배 다니는 회사가 꽤 큰 곳이야. 아들이랑 둘 다 맞벌이를 하니 돈은 잘 벌겠지. 손주가 둘인데 큰 놈은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 이름은 민준. 작은 애는 4살 난 딸 수아. 내가 일주일에 3번 퇴근할 때까지 애들을 돌봐주고 있다네. 솔직히 처음엔 좋았지. 며느리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뿌듯했고 손주들하고 부대끼는 재미도 있고. 근데 이게 공짜 부모 노릇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중간에서 모르는 척하고 결국 나랑 며느리 둘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꼴이야.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나한테 뭘 줬는 줄 아니? 아주 두꺼운 육아 매뉴얼을 주더라고.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야. 어머니, 평일에는 민준이의 스마트폰과 거실 TV 시청은 일절 금지예요. 제가 스마트폰 잠금 앱으로 다 체크하고 있으니 약속 지켜주세요. 또 간식도 아주 까다로워. 4살짜리 수아는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붙은 통밀 과자만 주고 5학년 민준이는 학원 가기 전에 직접 깎은 제철 과일만 줘야 한대. 사탕이나 젤리 같은 건 독약 취급이야. 아니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대충 밥만 잘 먹여도 튼튼하게 잘 컸는데 요즘 육아는 아주 피곤해 죽겠어. 하루 종일 애들 쫓아다니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느라 내 허리가 쑤시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나한테 감사합니다. 대신 보고서를 내밀더라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 우리 영감은 파크골프 모임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나 들어올 예정이었지. 나 혼자 애 둘을 보는데 5학년 민준이가 학원 가기 싫다고 징징대고 4살 수아는 하루 종일 내 다리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나도 너무 지쳐서 머리가 지끈거렸지. 결국 내가 크게 숨을 쉬고 결단을 내렸어.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딱 30분 만이다. 나는 민준이한테 잠금 풀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평소에 절대 주지 말라던 편의점에서 파는 캐릭터 모양의 달콤한 젤리 한 봉지를 수아 손에 쥐어줬어. 애들이 조용해지니 그제야 내 세상 같더라니까. 텔레비전도 켜서 내가 좋아하는 연속극도 보고 말이야. 근데 하필 그때 지혜가 회사에서 급한 서류를 놓고 왔다며 퇴근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에 온 거야.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민준이는 소파에 엎드려서 총 쏘는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고 수아는 입술 주변에 젤리 끈적한 자국을 잔뜩 묻힌 채 해벌쭉 웃고 있었지.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하더라고.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다짜고짜 민준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어. 그리고 수아 입가에 묻은 젤리를 보더니 눈빛이 완전히 차가워지더라니까. 제가 평일에 스마트폰이랑 TV 절대 안 된다고 간식은 통밀 과자만 주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일터에 나가서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는 저희 규칙을 이렇게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규칙이라니. 내가 자기 집 보모라도 된단 말이야. 내가 속에서 확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규칙? 내가 내 집 도우미니?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편하자고 내 시간, 내 허리 써가면서 애들 봐주고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규칙이요 무시야? 내 목소리가 커지니 며느리가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라고. 어머니,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는 이제 고학년이라 관리가 중요한데 어머니가 풀어주시면 제 교육은 뭐가 되냐고요. 저희가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줄 아시면서. 아 세상에.
그 말이 나를 2번 죽이는 말이었지. 내가 노인네 용돈이나 벌겠다고 애들 봐주는 줄 아나 봐. 내가 아들 내외 편하라고 손주들한테 베푸는 사랑을 그저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짜리 서비스로 취급하는 거였어.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도 우리 애들 용돈이다 생각하고 다시 손주들 과자나 옷 사주는 데 썼는데 며느리는 그걸 육아의 대가로 생각하고 그 돈을 줬으니 내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 너희가 그 50만 원 가지고 나를 하인 부리듯 하는구나. 됐어. 당장 내일부터는 이 애들 내가 안 봐줘. 내 귀한 규칙 내가 직접 지키면서 키워. 내가 황혼의 며느리 눈치 보면서 보모 노릇하려고 70까지 살았니?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눈물을 쏟고 5학년짜리 민준이는 자기 때문에 엄마, 할머니가 싸운다는 생각에 방으로 도망쳐버렸지.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울고 있지만 나는 저 눈물이 나를 향한 죄송함인지 내일부터 누가 애들을 보지 하는 막막함 때문인지 헷갈려서 더 화가 나더라. 우리 영감은 밤늦게 들어와서 또 싸웠어? 애들 보느라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이럴 거면 그냥 베이비시터를 써. 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는 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네.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이렇게 돈을 받은 대가로 치부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파크 골프나 치러 다닐걸. 요즘 뉴스에 나오는 황혼 육아의 고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어서 내 가슴이 아주 무너지는 것 같다네. 아이고, 지난번에 그 난리가 나고 나서 내가 결국 황혼 육아를 때려치웠지 않겠어. 우리 영감은 속도 모르고 잘했어.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하고 파크 골프나 치러 다니니 좋겠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한 거야. 내 손주들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영 찜찜해서 말이야. 며느리 지혜는 나랑 대판 싸운 다음 날 결국 사설 베이비시터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어. 이름은 박시터라고 하더군.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린 50대 초반이라고 하던가. 며느리가 베이비시터 쓰는 걸 보니까 아주 철저하더구먼. 월급도 나한테 줬던 생활비 5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 며느리가 그 시터한테는 전문가 대우를 해주고 나한테는 규칙을 안 지키는 늙은이 취급을 했구나 싶어서 씁쓸하더군. 근데 이 박시터라는 사람이 하는 짓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우리 집에서 애들을 보는 건 아니고 아들 내 아파트에 와서 보는데 내가 손주들이 걱정돼서 슬쩍 문 앞까지 가봤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내가 몰래 문을 열고 들여다보지 않은 건 전에 비밀번호 문제로 며느리랑 싸운 기억 때문에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 대신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였어. 5학년 민준이는 학원 숙제가 산더미인데 박시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것 같더라고. 수아가 자꾸 시트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칭얼대는데 그 박시트가 한다는 말이 수아야 이모 지금 바쁘니까 저기서 혼자 블록놀이 하고 있어. 놀이도 혼자 하는 법을 배워야지. 이러는 거야. 세상에 4살짜리를 혼자 두는 게 말이 돼? 내가 돌볼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안아주고 말 걸어주고 손주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줬는데 저 사람은 애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간식. 며느리가 나한테는 그렇게 유기농이니 제철 과일이니 따지더니 베이비시터는 그냥 마트에서 파는 젤리랑 봉지 과자를 꺼내주더라니까. 내가 민준이한테 젤리 줬을 땐 눈 뒤집혔던 며느리가 정작 돈 주고 쓰는 시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분했는지. 며느리한테 당장 전화해서 일러주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감시한다고 또 싸움이 될까봐 꾹 참았지. 며칠 뒤 우리 아들이 저녁에 찾아왔어. 얼굴이 아주 흑빛이 돼서 말이야. 엄마, 지혜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뭐?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박시터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애들 보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특히 민준이 학원 시간표를 자꾸 헷갈리고 수아가 낮잠을 안 자도 그냥 내버려 두더래요. 전문가인데도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결국 못 믿겠다고 그만뒀대요. 나는 속으로 거봐라, 내가 틀린 말했니? 했지만 내색할 순 없었지. 아이고, 그만둘 거면 나한테 다시 부탁을 하든가. 그럼 내가 다시 봐줄 수도 있지. 내 이 말에 아들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지는 거야. 엄마, 지난번에 엄마랑 지혜랑 크게 싸운 거, 지혜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혜가 하는 말이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세운 육아의 기준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결국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이 집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니 나한테 정색하고 말하는데 내 가슴이 아주 무너지더라니까. 엄마, 솔직히 엄마가 너무 지나치세요. 지혜가 전업주부일 때도 그랬지만 지혜가 어렵게 다시 회사에 나갔을 때 엄마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며느리 위에 있는 시어머니 역할만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지혜는 엄마가 정성껏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매번 자신의 육아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대요.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황혼 육아가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정서적 학대라니. 내가 내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봤는데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아들을 낳아 기른 쟤밖에 없구나 싶더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내 애들을 학대해? 나는 그저 내 마누라가 사는 방식, 애들 키우는 방식이 좀 미흡해 보여서 걱정해 준 것뿐이야. 내 마누라 편하자고 허리 휘어가며 도와준 내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더니 엄마가 희생한 노동에는 감사하지만 그 희생이 지혜의 삶과 주체성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게 문제예요. 지혜는 엄마 덕분에 일하러 나갔는데 결국 엄마와의 갈등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경력이 단절되게 생겼어요. 엄마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저희 부부의 삶은 저희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니? 며느리는 베이비시터는 돈을 줬으니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무상으로 했으니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결국 아들의 입을 통해 나는 며느리의 경력 단절과 부부 갈등을 유발한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정말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야. 내가 70평생 살면서 내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아이고, 며느리 지혜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 복직한 지 몇 달 만에 경력 단절이라니 나도 마음이 안 좋지. 하지만 그 베이비시터 때문에 내가 그 난리를 쳤으니 어쩌겠니. 지혜는 자기가 전업주부로 돌아가는 게 이 집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었지.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왔어. 5학년 민준이 학교 시간에 맞춰 집에 있고 4살 수아는 직접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나는 한동안 아들 내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 혹시 내 얼굴이라도 보는 날에는 또 싸움이 날까 봐 무서웠거든. 근데 며칠 전 우리 아들이 밤늦게 우리 집에 왔는데 얼굴에 아주 짜증이 가득한 거야. 엄마, 지혜가 요즘 너무해요. 얘가 또 무슨 일을 했니?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하는 말이 경제 문제더라고. 지혜가 전업주부로 돌아오더니 갑자기 돈 쓰는 것에 벌벌 떨어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벌던 돈이 사라지니까 생활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난리예요. 민준이 학원도 하나 끊겠다고 하고 외식도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전에 둘이 벌 때는 이런 문제 없었는데 이젠 모든 게 돈 문제로 싸움이 돼요. 아니, 내가 들으니 또 기가 막히는 거야. 돈을 더 버는 것도 능력인데 힘들다고 회사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집안 살림이라도 전처럼 넉넉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 마누라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니? 자기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뒀으면 집에서라도 잘 해야지. 애들 교육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줄이겠다고 하니?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
엄마, 지혜는 지금 자기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경력 단절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육아 방식도 제가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저한테 불만만 이야기해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결국 내가 힘들다고 손주들을 안 봐준 것 때문에 며느리는 직장을 잃었고 이제 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부부 갈등으로 터져버린 거야. 아들은 자꾸 나한테 이 모든 상황의 최초 원인 제공자가 나라고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 며칠 뒤 아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전화를 받았어. 며느리 지혜한테서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냉랭하더라니까.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게 더 무서웠어.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아가. 무슨 일이니? 저 회사 그만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온전히 집에서 아이들을 책임질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저희 애들 봐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제야 며느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안심하려는데 며느리 입에서 다음 말이 튀어나왔지. 하지만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는 더 이상 육아 문제뿐 아니라 가족 문제로도 엮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뭐? 아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의 눈치를 보는 것도 싫고 저를 베이비시터와 비교하며 전문가 대접을 요구하던 아들의 모습도 보기 싫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방식으로 독립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시댁에는 방문하지 않을게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댁에 보내지 않을 거고요. 며느리의 말은 단호했어.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상의 절연선언이었지. 5학년 민준이와 4살 수아를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거야. 내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10월드식 사랑이 결국 며느리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아들의 부부 갈등을 유발하더니 최종적으로 손주와의 이별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 우리 영감이 파크골프 치러 갔다가 돌아와서 나를 흔들어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우리 손주들을 못 보게 됐어. 며느리가 나한테 선을 그었어. 나는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렸어. 내가 평생을 바쳐 낳아 기른 아들. 그 아들의 가족에게 나는 이제 위험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 뉴스에서 고부 갈등으로 이혼한다, 절연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일이 내 집에서 나 때문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저 따뜻한 물 마시라고 걱정해주고 손주 잘 키우라고 잔소리 몇 마디 한 것뿐인데 내 사랑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파크골프 치러 다니는 영감 옆에서 나는 평생 후회와 죄책감이라는 짐을 지고 살게 되겠지. 내 손주들 얼굴 한번 보려면 며느리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니 내가 정말 기구한 팔자로구나.